최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유럽 공략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한국산 차량의 미국 수출 관세를 15%로 줄이기로 협의했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교역 환경에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대안으로 유럽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세계 3위 규모의 시장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판매량만 940만 대 수준으로 전세계 판매량의 10%를 넘습니다. 구매력이 큰 시장인 만큼 여러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 공장도 유럽에 위치해 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가 체코와 튀르키예, 기아가 슬로바키아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죠. 신차 제조용 부품뿐 아니라 AS를 위한 애프터 마켓 부품 수요도 아주 풍부한 시장입니다. 오늘은 주요 차량 부품 수출 국가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를 선정해 수출 및 통관 팁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의 CBAM,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동차 부품 세번인 HS8708을 살펴본 다음 유럽 진출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시행 예정인 CBAM은 유럽 자동차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CBAM은 이유가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것인데요. EU 내부 기업들은 이미 EU 이리스를 통해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제품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탄소 누출이란 이유와 같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가 강한 권역 내의 제조업 생산시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CBAM이 적용되는 산업은 비교적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이렇게 6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자동차 부품 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품목군은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먼저 자동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체 구조 및 안전 관련 부품은 대부분 고강도 철강으로 제작되는데 철강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매우 큰 소재이기 때문에 CBAM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차량 경량화 트렌드가 늘어나면서 기존 철강을 대체하는 알루미늄 부품의 사용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생산 단계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고 탄소 배출이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 계산과 검증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 알루미늄 또한 CBAM 규제의 주요 대상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환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실제 탄소 비용 부담 없이 보고 의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서 수출 제품의 소재 단계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탄소 비용이 실제로 부과되는 구조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CBAM이 한국 수출자와 EU 수입자에게 어떤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부분입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설비 구축과 공정 개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EU 수입자는 CBAM 인증서를 직접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비용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용 부담의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수출자는 각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해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수입자는 이 데이터를 검증해 이후 CBAM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는 정확하고 투명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 확보가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낮을수록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EU 수입자들은 공급망 전체를 저탄소 제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수출자가 탄소 배출 데이터를 산정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할 경우 제품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경우에 따라 EU 시장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자 역시 탄소 배출 데이터가 불완전한 경우 EU가 정한 기본 배출 계수가 적용되어 더 높은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CBAM은 비용, 데이터, 영향, 위험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정확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탄소 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차가 아닌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은 HS 코드 8708호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승용차, 버스, 트럭 등 도로용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전반을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번입니다. 특히 HS8708 중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한 핵심 부품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체가 CBAM 대상은 아니지만 철강, 알루미늄 원자재의 탄소 배출이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 품목군의 구성과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WCO에서 실제로 논의되어 87085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제품 자체의 기능이나 형상만으로는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지만 자동차에 특수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87085로 최종 결정된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첫 번째는 화물차 측면 하단에 장착되는 철제 툴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상하 패널, 경첩, 잠금 장치가 있으며 브라켓과 볼트로 차량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구조인데요. 이 툴박스는 일반 철강제 용기로 볼 수 있지만 WCO는 이 제품이 차량에 장착해야만 사용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단순한 철 제품이 아니라 차체 부분품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외부 루프렉에 장착하는 화물 적재함입니다. 이 루프 카고 박스는 스키, 캠핑 장비 등 개인 장비를 차량 지붕에 적재하도록 설계된 제품인데요. 외형으로만 보면 트렁크나 케이스에 가까워 보이지만 WCO는 이 제품이 자동차 루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전용 부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차량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는 계기판용 메인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속도계, 엔진 회전수, 냉각수 온도, 엔진오일 경고 등 운전자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의 전자 메인보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속도계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지만 WCO는 이 메인보드가 특정 모델 차량의 계기판 전용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전자 부품이 아니라 차체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은 베어링 허브 유닛 사례입니다. 이 부품은 자동차 바퀴를 지지하고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구성품으로 플랜지 부분에 휠 볼트 5개를 고정하는 구조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베어링 그 자체만 보면 84825에 해당하지만 WCO는 이 제품이 비구동 차축용으로 특정 설계된 자동차 전용 부품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물품 자체의 일반적 성질만 보면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CO는 제품이 자동차에 전용하고 특수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가장 핵심 기준으로 3화 모두 87085로 최종 분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동차 전용 설계 여부, 차량 구조와의 결합 여부 그리고 기능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코드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HS 코드를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가에 따라 절차나 세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입 요건의 기본 구조는 EU 단일 시장 규정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먼저 통관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상업 송장과 패킹 리스트는 기본이며 EU 수입자의 이오리 번호 그리고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인보이스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원산지가 한국인 제품은 EU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보이스에 원산지 선언 문구를 기입해 주셔야 하는데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판단과 함께 통관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출 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U 협정 문구는 아래 퀵팁스에 있으니 인보이스 작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요구하는 기술과 안전에 관련한 요건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U의 기준이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전기, 전자, 기계류에 해당하는 일부 부품은 CE 마킹을 통해 EU의 안전, 환경 기준을 충족했음을 표시해야 하며 EU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적합성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험 성적서, 재질 정보, 기술 문서 등 EU 당국이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에어백처럼 특정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부품은 별도의 형식 승인이나 기술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자동차 부품 수입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및 안전 규제의 강화입니다. CBAM, REACH, ROHS 등 환경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부품의 재질, 화학물질 사용 여부,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성과 제품 안전성이 앞으로 유럽 진출 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역 리스크 확대입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국가 간 관세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검토하거나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 공급망의 비용 증가와 물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체코의 자동차 공급업체에도 간접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유럽은 원산지 규정 준수,
반덤핑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증가입니다. 최근 EU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 압박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 당국은 기술, 품질, 안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점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중국산 부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일부 제품에서 기술 규격 미준수나 안전성 인증 미흡 등 환경 규정 위반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 유럽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기술 인증, 안전검사,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 흐름은 유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기존 공급망을 유지하려는 해외 수출업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기술 문서 관리나 품질 인증, 규정 준수 체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런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는 유럽 내에서 자동차 산업 비중이 특히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수출 비중도 매우 크고 OEM 및 부품 업체의 공급망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별 규제와 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단일 규정을 기반으로 움직이지만 실제 수출 과정에서는 국가별 통관 절차와 세율, 추가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즉 국가마다 통관 절차와 행정기관 구조, 부가 세율이 다르고 일부 품목에 대한 검사 기준이나 서류 요구 수준 또한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각 국가의 통관 절차와 인증 요건, 세부 규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각국의 관세청 및 산업부 사이트를 QR로 공유해드립니다. 이후 시장 진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를 안내드리니 각 국가별 규정 확인이 필요하실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량 화물 특화 서비스인 라스트 미닛 레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최대 80% 할인 혜택이 있는 한정기간 운임 특가 서비스로 특히 21kg 이상의 중량 화물 발송에 적합합니다. 오늘은 유럽 주요 3개 국가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기 위한 팁을 설명드렸는데요. 페덱스가 여러분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물류 파트너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